쌀쌀해졌죠. 예. 저를 봐주십시오. 관종이라서. 예. 오늘 제가 한 15분 정도 할애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재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고를 제 가르치고 있는데 제 명인학원에서만 서울외고 학생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고요. 다른 데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뢰감을 좀 돕기 위해서 제 소개 좀 하고요. 그리고 12월 20일 날 또 이제 합격자 설명회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학습 관련돼서 서울외고 이거 준비하시면 딱 좋습니다 하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그때 다시 뵙길 바랍니다. 뭘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대표 강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투스에서는 이제 검토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수능 대표 해설위원이 3명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비상 책도 좀 많이 썼고요. 이투스 기출의 바이블이나 이런 것들은 검토진을 많이 했었습니다. 메가스터디 자체에서 하는 그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그 검토위원도 했고요. 일단 등등 많이 했습니다. 네이버에 치시면 나옵니다. 도망 안 갑니다. 먹튀 선생님들이 가끔 계세요. 이렇게 밀렸나요?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시험은 쉬웠다, 어려웠다, 초고난도 문항이 뭐였다,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동아일보나 이런 데 많이 알리는데 그때 제가 했었고요. 24학년도까지, 20학년도부터 24학년도까지 했었습니다. 외고 강의 서울외고만 9년차입니다. 완자 썼고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기. 그 다음에 531 프로젝트 이투스 거예요. 숨막고 나오던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공임, EBS 수능특강 평가 문제집, 기출의 바이블 등등 썼습니다. 오늘 15분 동안 들으시고 경향성이라는 것만 좀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가려고 합니다. 서울외고가 이렇습니다. 보시면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쏠리는 형형인데 기울어지거나 쏠린다는 건 자기가 의도치 않았지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피동이에요. 선생님들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기 마련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걸 내고 이걸 내다 보니까 새롭게 내야지 하지만 결국 자기 경향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좀 공략을 하려고 합니다. 경향성과 한자는 다르지만 경 하면은 이제 경쟁이라는 단어가 떠올 수 있습니다. 경쟁이라는 것 서로 겨루는 거죠. 그럼 이제 싸울 대상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누구랑 싸워야겠어요? 외고를 딱 갔어요. 무슨 과 시험했어요? 일본어과. 누구랑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문제랑. 문제 누가 내죠? 선생님. 천재예요. 적을 알아야 됩니다. 적은 선생님입니다. 천재입니다. 일단은 이 학교에 있는 선생님 리스트 중에서 1, 2학년 때 만나게 된 선생님들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적들입니다. 제가 이제 실명을 다 거론하면 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경향성을 알려드린다는 측면에서 좋은 말들만 골라서 하겠습니다. 김승원 선생님은요. 지역신문에 실렸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고 15기 학생들부터 가르치다가 은퇴하셨다가 작년에 다시 긴급 투입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빠져나가신 분들이 계셨고 빛나쌤이나 유미쌤 같은 분들은 이제 베테랑들이셨는데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긴급 수혈되셔서 하고 있습니다. 연세는 좀 있으시고 논술 쪽으로 좀 강하신 분이고요. 학생들한테는 되게 온화하고 인자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태호 선생님은 보셨나요? 입학홍보부장. 그분입니다. 실력자고 권력자고요. 이분 시험 문제 낼 때 논문 참조합니다. 보기에서 논문 나옵니다. 근데 내용은 고1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시지한 선생님이 이제 그 다음 이제
이것저것 맡아서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려요. 좋아하는 아이들은 뭐 광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또 많이 싫어해서, 반의 담당 선생님이 됐었을 때 학생들이 좋아해야지요. 적을 좋아해야지 가까이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는 시전 선생님 수업 들어오면 무조건 고기 끄덕이라고 합니다. 몰라도 그냥 끄덕여 그랬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계속 연습시킵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2학년 선생님들 리스트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3학년 아이들 가르칠 때 올라가실 분이 있고 그냥 계실 분이 있고요. 1학년으로 투입되실 분들도 있어서 요게 지금 현재 1학년, 현재 2학년 3학년 선생님들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능 강의 해야 돼서요. 신수미 선생님은 2, 3학년 왔다 갔다 하시는데 학년부장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수능 실력자입니다. 요 안에서는. 오래되셨고요. 이 안에서는. 그리고 이제 장솔 선생님이 계시고 김지희 선생님이 때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이고 일단은 이분들이 이제 2학년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섞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각 출제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약간 오태훈 선생님하고 신수미 선생님의 출제 경향이 좀 비슷하고 김승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이제 굉장히 문법 같은 거 쉽게 내요. 그랬다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문법을 한 사람이 다 내면 좋았는데 이 지난 중간고사 제가 그 원장님께 부탁드려서 문자를 하나씩 보내드렸습니다. 작년 시험지 이게 올해죠. 올해 1월달에 중간고사 3월달에 4월달에 중간고사 시험지에 대해서 분석한 게 있는데 문법을 두 분이 내셨어요. 한 분은 좀 쉽게 내고 한 분은 좀 어렵게 냈습니다. 그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김 선생님 조금 이제 쉽게 내려다가 이제 너무 쉽다라고 이제 얘기가 좀 나오니까 난도를 좀 높이시고 맞춰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이제 문제라고 했으니까 문제죠. 문제는 여기서 나오죠. 일단 공통국어 책이 있는데 지학사 책입니다. 지학사 책이고요. 부교재를 올림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BS. 저기 1학년 기출 문제입니다. 찍으셔도 되는데 좀 이따 찍으셔야 될 거예요. 올림포스에서 얼마만큼 나오냐면 요 정도 나옵니다. 그냥 교과서 분량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지문이 있는데, 외부 지문은 수능 지문이나 또 이 기출 지문에서 좀 오래된 기출이 있죠. 그러니까 시중교재에서 나오지 않은 꽤 오래된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출제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과서는 아이들 잘하죠. 잘할 겁니다. 그렇죠? 이제 관건은 이제 올림포스하고, 그 다음 외부 지문입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확실히 나옵니다. 중간고사 때. 근데 요거는 이제 오늘 내신 설명에는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디테일하게는 이제 다음번에 해드리고 여기다 추가로 이제 요거 수필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 들어갈까 말까 하고요. 보통 이 안에서 끝나고요. 2학기 넘어가면서는 이제 좀 달라집니다. 기말고사 때는 대화의 원리가 들어가고요.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대상에서 이제 적을 알고 나를 알려는 적은 이제 선생님하고 문제 어디서 나오나 이거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나를 알면 그때부터 향상이 되거든요. 적을 알면 적이구나 하고 끝나버려요. 성적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게 나온대 그러면 그렇구나 끝나버려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지 자기 약점도 보완했잖아요. 그래서 경향성에서 경이 경쟁이라면 향 갖고 이제 말장난 좀 하시는 향상을 좀 잡아봤습니다. 나를 알아야 향상이 되는데 나아지는 거죠. 문학하고 문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1학기 때 중간고사가 점수가 잘 나와야 되겠군요. 근데 시험 범위가 다 문학하고 문법입니다. 비문학 독서도 올림포스에서 들어가긴 합니다만 일부 2지문 정도씩 인문지문 2개, 사회지문 2개 들어갔는데 1학기 중간고사 때까지는 올림포스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줬어요. 한 지문씩 골라가지고. 근데 기말고사부터는 설명을 안 해주고 알아서 해 이렇게 해요. 2학기 때부터는 그냥 내주기만 하고 어떤 반은 설명해주고 진도가 나오면 어떤 반은 안 해줍니다. 나중에 내신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서울예고 특성상 3월달에 수업을 거의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말쯤 돼서 확 몰아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진도를 못 나가다가 갑자기 후루룩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힘듭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가 있겠죠. 예.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받아보는 성적표는 중간고사 성적표보다 먼저 받아보는 게 학력평가 성적표입니다. 학력평가를 보면은, 이 반에, 뭐, 일본어 반에, 또는 뭐, 중국어 반에, 국어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구구나 정도를 인지해요. 그, 엑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아이가 인지가 되겠죠. 이 반에 국어 100점 나온 애들이 누구가 있어.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수행평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수행평가 40%입니다. 예. 그럼 똑같은 걸 내도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험상. 비슷한 얘기를 내고. 그리고 한 가지만 확실하게 이제 학생들 짓을 말씀드리지만 AI 돌리면 큰일 납니다. 예. 저도 이제 이 카톡으로 계속 봤거든요. 수행평가할 때. 뭘 써왔어요.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그래서 보내와서 파일을 봤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봤는데 AI예요. 왜냐면 저도 이 친구를 알거든요. 그리고 AI를 자꾸 돌린 걸 자주 보다 보면 AI랑 친해져서 제가 알게 돼요. 예, 그 말투와 방식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 눈에도 당연히 눈에 띌 것이고 그러면 점수를 좋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력평가에서 좀 잘 나와야지 그 과목별 선생님들한테 조금 눈도장 찍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제도는 이제 바뀌었지만 아직 잘 모르고 학생들은 더 모르고 생기부에 뭐가 적혀있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혼자 하지 말고 선생님이랑 같이 해야 됩니다. 저랑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그리고 때로는 학교에서 이거 써오세요 라고 해요. 세특에 들어가는 거랑 창치에 들어가거든요. 써오세요 라고 하면 그때 혼자서 그냥 나 뭐 했음 이렇게 적어서 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된 고민은 뭐냐면 내가 뭘 했는지를 자꾸 적으려고 해요. 아무짝에도 설명해줬어요. 아무짝에도. 그걸 그대로 해서 선생님들은 참고해서 집어넣긴 합니다만 어떤 분은 그대로 복붙하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거기에서 이건 인정, 이건 인정하지 못하겠어 라고 이제 선별해 주시지만 생기부에 적혀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은 제일 식상한 말이 이거예요. 인상적이었음. 뭐 모범적으로 나서서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적 태도를 보여서 인상적이었음. 제일 흔한 말입니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이런 말들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거를 써서 낼 때 내라고 합니다. 제가. 근데 아이들이 부끄럽고 겸손해서 자기가 뛰어나다고 훌륭하다고 두각을 나타냈다고 쓰지 못합니다. 제가 쓰라고 합니다. 그걸. 그래야지 그걸 썼을 때 선생님들이 그래 인정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예요. 지나치게 겸손하게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를 낮춰서 표현하면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습니다. 뭐 등등등 이런 새로운 입시제도와 학교에 맞는 학교 성향을 좀 잘 알아야 된다. 요거고요. 요거는 빠르게 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것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해야 될 것들입니다.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나는 이 형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도리어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의미한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 옳을까? 그러면 뭐 하게 되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이러다 끝나요. 가끔가다 이제 서술어 중요하다고 하니까 서술어만 읽는 친구들은 이거 이해를 못하겠죠. 일단 이건 뭐 수능 지문이 나온 거고 문학 지문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고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이걸 배워야 돼요.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자잘한 스킬 같은 경우를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것만 봐. 이건 정석이 아닙니다. 그것만 보면 나오는 점수는 제가 봤을 때 75점 이상 못 나옵니다. 결국은 내가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지가 먼저 관건이어서 그 힘을 먼저 키워줘야 되고요. 직독직해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이 밑줄이 보였어야 돼요. 스킬을 가르쳐줘도 이때 이런 거 써 했는데 이때 이런 걸 못 쓰는 거예요. 이때가 그때가 왔는지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럴 때 3번 스킬을 써 그러면 이럴 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고요. 직독직해가 되는 애들은 읽으면서 A, B, C를 고려하면서 읽어요. 그럼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가르칩니다. 이거 애들 보통 스킵하는 겁니다. 나오면 일단 넘겨요. 시간 없어? 이렇게 넘겨요. 이러면 안 됩니다. 문제집 많이 풀면은 성적이 오릅니다. 사실적 사고가 좋아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점수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3등급 선이에요. 추론적 학습이 해야지 1등급 나오고 이제 뭐 만점도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번에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학부모님들 많이 시켜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고, 근데 오늘 선생님들이 한 4분 정도 계셔가지고 친구들과 좀 주고받았던 문자인데 보여드리는 건 이겁니다. 오전 12시 44분, 오전 2시 46분. 뭐 있죠. 그 밑에 있는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밑에 더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시작할 때가 3등급이에요. 이게 성적표도 보여드릴 거예요. 시작할 때가 예비고 1대, 시작할 때가 3.4등급, 3.5등급. 그러니까 보통 평균이다, 국어가 이 정도였는데 전교 1등 했습니다. 예, 올라가요. 예,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거만큼 강력한 서사가 없습니다. 뭐 했는지 학습이 안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보내라. 이렇게 훈련시키는 부분이고 뭘 공부했는지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저는 뭐 확인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걸 가끔 시키는데 1학년들만 시킵니다. 2, 3학년들은 이거 잘 안 시키고요. 1학년만 시키는데 구조독해 할 때 이거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왔을 때 그냥 문장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문장 그냥 따오는 거죠. 중요해 보이는 문장 따오는 거. 그런 친구들이 있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든 그리지도 않든 간에 화살표 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화살표를 쓰는 친구들이 논리력이 좋은 거예요. 그 친구는 글을 제대로 읽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왔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 문장만 써왔네. 그러면 이 친구는 아직 수준이 거기까지니까 거기에 맞게끔 얘기를 해줘야겠고, 화살표를 썼네. 이 사람은 논리를 생각하면서 글을 보고 있네.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읽고 있네. 이거 괜찮네 이 친구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게 접근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첨삭인데 제가 첨삭하기 아니라 학생들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하지 않으면 이게 처음에는 애들이 그냥 팔만 아파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글씨 더럽게 없습니다. 예, 그죠. 여기가 제가 농담 삼아 서울 외고가 아니라 서울 외국인 고등학교라고 해요. 한국말을 너무 몰라요. 네, 잘 써봐야 됩니다. 써봐야 돼요. 이거 말고 이거 많이 써봐야 돼요. 강제적으로라도. 이제 그게 2, 3학년 때는 시켜도 안 해요. 근데 1학년 때는 좀 해야 됩니다. 문제집 위에다가 오더노트 하는 걸 보통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개념 노트는 따로 만드는 걸 하는데 서울에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단권화를 잘해요. 네, 학교 전통입니다. 네, 그걸 또 부러워하고요. 네, 단권화 시킨다는 건 자기가 그 정도의 노력과 열정을 좀 쏟고 있다는 것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런 거 시킵니다. 여기 보시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몇 분 몇 초 걸렸고 맞은 개수가 몇 개인지 하는데 한 지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형광펜을 긋게 해요. 형광펜을 그으면 이쪽에 막 형광펜이 막 긋겠죠. 그럼 3일 연속 다 맞았다가 네 번째 날 뭐 틀리고 그럼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음에 형광펜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 페이지 형광펜이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느껴야 되거든요. 나 이만큼 잘하고 있네, 좋아지고 있네. 안 그러면 맨날 불안해요. 예, 학생들 멘탈이 약하기 때문이죠. 요거는 이런 양식으로 할 때도 있고 이런 양식으로 할 때도 있는데 영역별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이거 성적표입니다. 학교 성적표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3학년이 되면 어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이 전형을 써라. 최저 맞춰서. 이 친구 이제 국어가 3.0에서 1까지 갑니다. 턱차가 6등인데요. 여러분 이제 반에서는 1등이고 전교과 하면은 2등 들어갑니다. 동점자 때문에 6등인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2학년 올라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친구는 고대에서 독후감 대회 했는데 나가보라고 했습니다. 나가서 썼는데 쓰기 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조금 이제 조언을 해서 제가 좀 피드백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선은 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피드백은 디테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방향이나 경향성 이런 거 같다라고 했어요. 금상 탔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대학에 들어갈 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반영도 안 되고. 근데 고대를 갔다 왔잖아요, 얘가. 거기서 글을 쓰고 왔잖아요. 학교를 돌아다녔잖아요. 다니고 싶어져요. 그리고 이 친구 필통하고 다 고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3학년이거든요. 3학년이고 이번에 원서를 썼습니다. 고대 썼죠. 수시로 고대를 썼는데 떨어지길 바랍니다. 수시는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수능이 서울대 갈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그건 이제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요. 다 붙을 것 같아서 이제 고대가 그나마 제일 높게 쓴 거라서 그래서 수능이 본인도 그렇게 잘 나올 줄 몰랐던 모양입니다. 문법하고 어휘력이 아이들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장씩 100일 동안 한다 해서 100일장 프로젝트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해력, 직독직해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그거 위주로 가르칠 거고요. 주간과제가 있고요. 수업 공부는 이제 수요 없는 공부이죠. 애들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공부를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어 얘기 많이 드렸을 텐데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용어나 중학교 때 의인법 이렇게 배우거든요. 의인법, 의인화 이렇게 물어보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좀 말을 바꿔서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초점화 이런 말들도 쓰이기도 하고 수미상관 이런 거 중학교 때 많이 배우거든요. 근데 수미상관의 변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 어디까지 용납이 되는지를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국어 문제 붙들고 오래 읽는 애들이 있어요. 오래 그냥 글은 다 읽었어요. 근데 문제 붙잡고 3번인가 5번인가 3번인가 5번인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개념어가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되나 안 되나의 문제거든요. 그거를 좀 잡아주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과제. QR 모의고사인 이유는 이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집에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QR 코드로 입력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몇 번 문제 틀렸는지를 주중에 확인을 해요. 주말에 수업 시간에 푼 거 가져와 그러면 전날 풀거나 아침에 풀어요. 네,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 전에 주중에 공부하는 텀을 좀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경향성, 경쟁, 향상. 그 다음은 성공이죠. 예. 그래서 동음이어를 이용해서 조금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성공은 합격자 발표 나오고 3월 2일날 입학해야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 여기 이제 3년입니다. 네. 제가 이제 재수학원에 있다 보니까 3년인 줄 알았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우리 아이가 그래도 어디는 갈 줄 알았어요 하는데 그분들과 아이들이 상담 왔을 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적이 있었습니다. 분위기 되게 안 좋습니다. 네, 아이도 안 좋고 부모님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이 이제 인스타에 합격증 올리고 막 이럴 때 그때 속상해가지고 학원 알아보고 다니고 그러면 그 마음이나 그 아픔 서로 이제 괜찮다라고 이제 위로해줘도 위로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해줘야 될 것 중에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그리고 바람직한 삶을 살게끔 그리고 행복의 소중함이 뭔지 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겪지 않아도 될 상처나 아픔은 막아주는 게 어른들의 몫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를 한다는 건 필수가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도 세상을 배울 경험들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20살의 시작이 그런 아픔으로 시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3년 동안 조금 힘드시더라도 학생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힘드시더라도 조금 잘 지켜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그 친구 성적표 안 믿으실까봐 제가 가져왔습니다. 26학년 11월 13일입니다. 물론 이거 가채점입니다. 근데 이제 국어 98% 나왔습니다.
상위 2%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거 시험 어려웠는데 잘 봤습니다. 예. 수학 못했거든요. 잘하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탐구가 하나 좀 망쳤는데, 사탐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서울외고 이제 어쨌든 인문계열 쪽을 지원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사탐 선택에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탐 선택할 때 조금 신중하게, 이게 전년도 거 경향성 보고 따라가면 나중에 후회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공통사회로 가니까 상관은 없습니다만, 애들이 공부할 때 사탐이 등급컷이 막, 과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사회나 공통과학이 막 등급컷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지금이야 이제 뭐 선택으로 들어가 있지만,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부터는 이제 조금 낮긴 한데, 학습량이나 부담은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비범이라는 말이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평범하지 않다, 좀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저를 이제 범이쌤 그래요. 범이쌤처럼 되라.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성적은 오르겠지만 친구는 많이 사라질 거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오늘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첫날부터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많이 안 해드리고요. 다음에 12월 20일 날 합격자 설명회 때는 이제 과별로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이들 동아리가 은근히 3월달에 혼란기입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다시 한번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